오늘 읽어드릴 책은 왓칭 2입니다. 네, 이 책은 시크릿이랑 같은 류의 책인데요. 내 소원을 이루는 법, 그리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책의 작가가 방송 기자 출신이어서 굉장히 많은 예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책이 좀 두껍습니다. 하지만 쉽게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읽어드릴 부분이 많아서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페이지. 책의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내가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보이지 않는 나가 정말 넓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면서 온갖 문제들이 실제로 마법처럼 저절로 술술 풀리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나는 어떻게 육신과 빛이라는 2가지 몸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지 나의 체험과 정교한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셋째,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나의 힘을 빌려 꿈을 이루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성적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보이지 않는 나를 무한히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나는 2가지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 육신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이거는 빛으로 된 나래요. 그래서 빛으로 된 나가 육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히 퍼져나가고 내가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바라보는 공간, 마음을 열면 열수록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지혜, 지능, 창의성, 에너지, 건강, 운, 초능력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작가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 영원한 능력을 가진 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1페이지. 내 에너지장 속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어두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현실도 어두워진다. 거꾸로 내 에너지장 속에 밝은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려와 밝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밝은 현실이 펼쳐진다. 현실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고 했고요. 34페이지. 맨 바깥의 영혼의 공간엔 내 인생 전체의 설계도도 들어있다. 그 설계도에 따라 내 두뇌에 끊임없이 생각이 입력된다. 나는 입력되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행동에 따라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지구는 영혼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가는 학습장이다. 영혼은 학습을 위해 지구 환경에 필요한 우주복인 육신을 잠시 걸치는 것이다. 네, 그리고 37페이지.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잠시만요. 그 앞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 속에 갇혀있다. 육신이 나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육신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다 시야를 스스로 국한시켜 놓고 있다. 육신과 두뇌만으로 살아가려니 한계에 부딪힌다. 스스로 운명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시야를 영혼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그럼 영혼이 설계한 삶의 목적을 찾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육신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만일 내가 시야를 무한한 빛의 공간까지 넓힌다면 나는 무한한 창조자가 된다. 생사의 경계도 사라진다. 초능력도 나타난다. 좀 이걸 읽으면서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으로 쓴 것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됐어요. 좀 우리가 사실은 바라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분히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기 힘든 일도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그것도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좀 밝혀줄 수 있는, 좀 그런 단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 화를 가라앉히는 방법 179페이지입니다. 남이 내게 화를 퍼부을 땐 즉각 상대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생존 본능이 발동한다. 내가 생존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격한 감정이 솟아오른다. 서로 격한 감정에 휘말려든다. 그런데 만일 내가 똑같은 상황을 컴퓨터나 휴대폰 동영상으로 본다면 어떨까? 격한 감정은 금방 가라앉는다. 왜냐하면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그 상황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모든 현실은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럼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라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그런 것. 자, 현실도 180페이지, 현실도 그와 똑같다. 두뇌 속에 생각이 끊임없이 입력되면 두뇌는 상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착각한다. 따라서 생각이 사라지면 상도 사라진다.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시간도 생겨난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거리와 순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나간 생각은 과거로 인식되고 앞으로 일어날 생각은 미래로 인식된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일들은 동영상일 뿐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살아 움직이는 내 몸도 1시간 후에는 동영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자 181페이지에 계속 보면은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시간상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라. 자, 10년 후 나는 지금 상황을 어떤 눈으로 되돌아볼까? 혹은 공간상으로 1000m 상공에서 지금의 상황을 내려다보라. 화가 났을 때 이거 좀 각인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날 때. 네,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시점에서 지금 상황을 되돌아보라. 혹은 공간상으로 1000m 상공에서 지금의 상황을 내려다보라. 네. 좀 시간과 공간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화가 좀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82페이지.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에 갇힌다. 육신의 공간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히 나는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멀찌감치 넓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은 물론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동영상처럼 몇 발짝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183페이지. 하나의 동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동영상이 나온다.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뛰어들어 일희일비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거꾸로 시간상으로 혹은 공간상으로 몇 걸음 떨어져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동영상을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은 설사 동영상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존재한다. 텅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188페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우주가 빛으로 가득하듯 내 안에도 빛으로 가득한 영체가 들어있다. 영체는 빛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면 열수록 무한히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된다.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영체는 무한한 빛의 세계에 살던 영혼이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지구에 내려오면 육신 속에 갇힌다. 왜 육신 속에 갇혀 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 지구에서 온갖 경험을 겪으면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영혼은 늘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영원한 빛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굉장히 그런 무한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공간을 그리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234페이지.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구에 내려온 분명한 목적이 있다. 바로 영적 성장이다. 영혼마다 각기 영적 단계가 다르다. 그래서 성숙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영혼도 있다. 성숙한 영혼이 완전히 성장하면 영원히 천국에 머문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한 영혼은 지구에 내려가 마음속에 깔려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과 감정들을 텅 비워야 한다. 어둠이 걷히면 수정처럼 맑고 순수해진다. 이렇게 무한히 밝아져야 비로소 무한한 마음과 하나가 된다. 육신이 나의 전부라고 믿으면 시야가 지극히 짧아진다. 육신은 100년쯤 살다 사라지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시야가 짧으면 나도 작아진다.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반면 빛으로 된 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육안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시야가 무한해진다. 무한한 잠재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과학적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92페이지 와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2. 자,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객체 나의 한계에 갇힌다. 거꾸로 시야를 넓히면 전체 나로 무한해진다. 그러면서 끝없는 마법이 쏟아져 나온다. 텅 빈 공간은 마법의 빛 알갱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마법은 지난 수천 년간 신비주의라는 겹겹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그 앞쪽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 앞쪽은 예시가 너무 길어서 네,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와칭을 이런 와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내 육신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다. 감정과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인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영혼이 감정과 생각, 육신을 움직인다. 시야를 완전히 넓혀보면 텅 빈 공간이 감정과 생각, 육신, 영혼을 움직인다. 내가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 육신을 움직인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시야를 완전히 넓혀 전체를 보면 텅 빈 공간이 그 공간 속의 모든 현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생각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고 믿으면 나는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된다. 생각의 노예가 된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무한한 텅 빈 공간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된다. 자연히 내 몸은 무한한 공간 속에 잠시 떠있는 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용돌이도 잠시 스쳐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275페이지.
거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은 의지로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무의식은 의지보다 100만 배나 더 강하다. 그 속에 가둬놓고 짓누른다고 부정적 생각이 사라질 리 만무하다. 그보다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 부정적 생각이 스스로 자유를 찾아 떠나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여기에서는요,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는데요. 자, 미래의 나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다.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빠질 수도 있다.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살이 많이 빠진 나를 선택한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살이 많이 빠지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살이 어떻게 많이 빠진 거지? 자, 살이 많이 빠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한다. 음식보다 더 좋아하는 걸 찾아냈을까? 마음속에 난 부족해라는 생각을 털어냈을까? 운동이나 산책하는 습관을 갖게 됐을까?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나간다. 시야가 맑아진다. 동시에 공간이 커지는 만큼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는 것도 쉬워진다. 그리고 276페이지 마지막이에요. 자,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단지 관찰자인 내가 시야를 넓혀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네,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